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두 분과 함께 살펴볼 오늘 마감 종목은 총 3가지고요. 무엇을 볼까요? 첫 번째부터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하이브가 자꾸 바닥을 좀 찍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뭐 하이브 문제가 아니라 최근에 흐름이 좋았던 YG라던가 SM, JYP 엔터주들이 다 오히려 아니 그렇게 하반기에 오히려 좋다더니 콘서트 열리고 돈도 많이 벌 수 있다더니 왜 무너지는 걸까? 좀 궁금하고 의아했거든요. 출구는 있을까요? 하이브와 함께 엔터주에 대한 두 분의 의견을 다 들어보고 싶습니다. OX 의견 주시죠. 네, 일단 두 분 모두 다 X를 주셨는데요. 김미스 대표님, 네. 하이브에 대해서 나름 르세라핌도 뉴진스도 성공을 했는데 BTS의 그 그림자가 너무너무 큰가 봐요. 하이브가 길을 못 펴고 있습니다. 이 종목에 대한 의견과 엔터주도 이야기 좀 해주시죠. 네, 첫째는 BTS가 과거 대비해서 네. 이제 빅히트 뮤직이죠. 이쪽에 또 하나의 자회사로 있는 이 회사가 담당하는 매출 비중이, 그러니까 즉 BTS의 매출 비중이 과거 뭐 90% 넘다가 지금 이제 60%대 중반대까지 떨어진 건 고무적인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BTS가 60% 넘게 차지하고 있다고 하게 되면 BTS의 거취 문제, 이게 또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그러면 오히려 군대를 가야 됩니까? 방탄은요? 저는 피하겠습니다. 그 질문을. 저는 혼잣말이었는데 바로 대답을 때 네. 일단 이 관련돼서 어떤 결정이 나야 그때 좀 반등하지 않을까, 불확실성 해소로 그때 반응하지 않을까로 보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변화를 일단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두 번째는 지금 시장에서 바라보고 있는 반도체가 가면은 나머지 섹터들이 위축되는 현상. 게다가 또 그쪽의 한 축이 네이버 카카오를 비롯한 성장주가, 그러니까 성장주는 숏, 또 반도체 쪽은 롱, 이런 쪽의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다 보니까 이어지는 또 하나의 엔터도 성장주 개념들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나오는 변화로 해석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지금 아직까지는 하이브에 대해서 어떤 구실점을 찾기보다는 시장에 대해서 어떤 변화 요인들이 확인돼야 반등이 나올 수 있다는 관점 쪽으로 봤을 때 아직은 주가는 많이 밀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어떤 시장의 트렌드와 변화를 따라가기는 조금 좀 힘들다는 관점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엔터들은요? 전반 엔터들은요? 사실 뭐 YG나 SM이나 JYP나 다 그 소속사의 굵직한 아티스트들이 이번에 하반기에 컴백을 했어요. 네. 그리고 지금 막 콘서트 때문에 여기저기 나가면서 뭐 파리 패션쇼도 가고 막 바쁘게 활동하고 있는데 근데 왜 엔터주들은 오히려 더 빠집니까? 이게 조금 지수가 안 좋고 네. 다른 섹터와 종목들이 안 좋을 때 엔터주가 강하게 움직였어요. 그렇다 보니까 선반영을 한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최근에 좀 대두가 되고 있는 것은 이제 엔터주가 단순히 엔터주, 예전에 엔터주로만 남아서는 밸류를 올릴 수가 없다. 여기다가 NFT, 메타버스 이런 것들 붙이면서 밸류를 높여야 되는데 지금 시장 상황에서 이 밸류들을 인정을 해주냐는 거죠. 이게 인정이 안 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일단은 밸류 자체가 좀 둔화가 되면서 정말로 가파르게 올랐던 주가들은 지금 이제 리오프닝이라던가 콘서트 이런 것들이 현실화됐음에도 불구하고 돼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인정을 받지 못하는 이런 상황들이 좀 온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향후에 주가가 다시 한번 강하게 상승하면서 이런 좋은 내용들을 뒷받침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메타버스라던가 NFT 같은 조금 더 그런 쪽들 그리고 플랫폼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지연되지 않고 빠르게 좀 수익화 가능한 모델로 나와줘야지만 엔터사들이 예전에 단순 엔터 밸류가 아닌 NFT 메타버스의 밸류를 다시 한번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전에 이제 가장 먼저 필요한 조건은 당연히 경기 둔화 침체로 이어지는 수순이 아니고 다시 한번 시장의 유동성이 풀리면서 이런 것들의 밸류를 인정해 줄 수 있는 유동성들이 유입이 돼야 된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두 번째 OX도 살펴보도록 하죠. 이번에는 대덕전자입니다. 3분기 호실적으로 기대감을 담아볼까요? 대덕전자 오늘 장에 5, 6%가량 올랐었는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두 분의 의견은요? 네, 5로 일치가 됐습니다. 현재는 4.87% 상승하고 있고요. 최근에 주가가 좀 저점 대비 올라오는 배경에는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가 있었습니다.
기판주 그리고 대덕전자 포함한 몇몇 종목에 대해서 네. 증권가 리포트가 좋게 나오고 있어요. 맞아요. 일단은 수익이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우려했던 것보다는 그래도 잘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심택 같은 경우에 조금 짚어드렸던 것 같은데 대덕전자도 마찬가지의 좀 관점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보게 되면은 가장 중요한 FCBGA 이쪽의 매출과 수익성이 모두 다 올라오는 모습들이 확인이 되고 있고요. 거기다 더불어서 일단은 후발업체예요. 사실상 대덕전자 같은 경우에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축을 해나가고 있고 매출이 빠르게 올라오고 있다라는 부분들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사업 구조 자체가 좀 다시 한번 정비되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어요. FCBGA, 기판 이런 쪽들 중심으로 되면서 영업이익률이라던가 이런 부분이 올라올 수 있는 발판을 마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FCBGA의 매출은 쉽사리 줄어들 것 같다라고 예상하기는 지금 업황 자체는 조금 굉장히 되게 우호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중앙 처리 장치라던가 그래픽 처리 장치 이런 쪽들에 쓰이는데 물론 이제 IT 전방 산업에서 수요 위축 우려에 따른 약간의 수요 부진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보이는 부분도 있긴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올해 1분기에 사실상 매출이 400억대로 나왔고요. 2분기에도 600억대로 나왔고 3분기에는 더 증액이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 봤을 때에는 지금 자리에서는 밸류상으로 기판들이 싼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싼 걸 인정해주지 않는 시장이기 때문에 어느 종목을 말씀드리건 간에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일단은 시장이 전반적으로 함께 돌아서면서 유동성이 좀 공급되는 이런 시그널들이 나와야지만 전반적으로 시장의 온기가 돌면서 종목들이 상승을 할 수 있겠다라는 말씀도 같이 좀 덧붙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도 모두 오로일치가 됐고요. 마지막 OX는 LG생활건강 볼게요. 중국에서의 화장품 판매가 부진합니다. 대응을 어떻게 세워봐야 될까? 왠지 두 분의 답이 무엇인지 알 것만 같은데 대응 전략으로 한번 들어보죠. OX 의견은요? X입니다. 지금 LG생활건강을 포함한 화장품주에게 거는 일말의 기대 희망이 있을까요? 네, 많이 빠졌다는 거 하나밖에 일단은 없을 것 같고요. 네. LG생활건강이나 뭐 아모레퍼시픽이 가장 큰 대표 주자죠. 네, 그런 쪽에서 이번에 나왔던 국경절부터 그래서 10월 달부터 연말까지는 항상 저희가 생각하는 게 쇼핑 시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때 성수기고 거기다가 선물도 많이 하고 그런 상황이라고 하게 되면 이제 어떤 매출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겠죠. 네. 근데 그쪽에 쇼핑 시즌에서 나오는 또 한 축으로 볼 수 있는 또 11월 달 가게 되면 광군제도 있죠. 그쪽에서 어떤 바로미터로 될 수 있는 국경절에 나왔던 여러 가지 소비나 이동과 관련된 동향들, 중국에서의 흐름을 보게 되면 참 이번에 성과 재미없었습니다. 뭐 40% 이상씩 감소할 정도로 별로 썩 성과가 좋지 않다라고 하게 되면 그에 따른 부담감이 솔직히 국내 업체들한테 중국에 대한 기대감이 크진 않았지만 그마저도 꺾이는 지표들이 나왔다라고 했을 때 실망감들이 그대로 노출이 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방법은 없습니다. 중국에서 못 파는 거 다른 때 가서 다른 지역 가서 더 많이 파는 현상이 나와서 커버를 해주기 시작해야 이제 실적이나 또 의미 있는 흐름들이 나올 텐데 초기 같은 경우는 시장 점유율을 높여간다고 하더라도 새롭게 시장을 뚫다 보니까 마케팅 비용이 또 상당히 많이 들겠죠. 이런 비용까지 확인하게 되면은 아직 더 성과가 나오는 부분들과 그와 연결될 수 있는 부분들까지 생각했을 때 아직 기대감이 낮다라는 쪽에서 반등 시에는 계속 줄이는 쪽으로 보시는 게 더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반등 시에 매도 의견 드렸습니다. 그럼 오늘 장 마감 직전에 두 분은 어떤 종목을 매수하시겠습니까? 빠르게 보죠. 마감에 산다 키워드는요. DE와 T, DENT. 형님 따라가는 아우는 뭐 계열사일 것 같은데요. 그죠? 네, 종목 열어보도록 할게요. 네, DENT 원익 IPS입니다. 설명해 주시죠. 네, 너무 쉬웠나요? 그대로 읽었더니 그대로 종목명이 나오던데요. 네,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지금 DNT는 예전에 디스플레이 관련된 장비 쪽으로 테스터 관련된 장비 쪽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 네. 회사가 바뀌고 있습니다. 2차 전지 관련된 장비 쪽으로 진출하고요. 기존의 프레스 장비를 대체할 수 있는 이제 노칭 장비, 그것도 레이저를 사용한 노칭 장비다라고 하는 쪽을 국내 최초로 개발하다 보니까
최초면은 아직 다른 회사들은 따라올 수가 없는 구조겠죠. 그렇게 됐었을 때 나올 수 있는 변화다라고 하게 되면 이를 끌어낼 수 있는 특히 내년부터 나올 때 해외 쪽에 대한 수주나 이런 부분들까지 감안하게 되면 실적 기대가 상당히 높아졌다라고 바라보는데 LG에너지솔루션에서 이런 새로운 기술 가지고 적용할 수 있는 거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납품한 레퍼런스가 있고요. 이를 통해서 내년에 이제 북미 쪽에 들어가는 GM이나 또 오하이오 테네시 공장 같은 경우도 수주에 물꼬를 트기 시작했다라고 하게 되면 해외 수주가 증가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측면 쪽으로 봤을 때 올해는 그냥 턴어라운드 하는 정도, 그래서 영업이익 한 20억대 정도로 생각하는데 내년은 200억대까지 나올 수 있겠다라고 하게 되면 수주의 변화가 이제 잡히는 대로 실적의 변화가 빠를 것이다라고 바라보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보게 되면 지금 2차전지 장비 쪽에서는 기술력이 제일 중요합니다. 따라오지 못할 것들. 근데 그쪽에 성과를 갖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최근 들어서 다른 종목들보다는 우상향 패턴들이고요. 수급도 보시는 대로 괜찮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한 지난 고점대가 11,000원대 또 좀 더 길게 보게 되면은 약 한 12,000원대가 있는데 네. 수주 잔고 확인되게 되면 이 이상으로 갈 수 있겠다는 쪽에서 한 13,000원대 정도까지 목표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9,2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DNT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저희 사연관 차장님이 최근에 김민수 대표님 몸이 허해지셨나 종목 키워드가 예전보다 임팩트가 많이 떨어지네요라고 유튜브 채팅방에 올려주셨어요. 지금 못 보시는 것 같아서 제가 대신 말씀드릴게요. 분발하겠습니다. 네, 화이팅 힘내시고요. 네. 형님 따라가는 아우도 네. 막 그렇게 기발하진 않아요. 그런데 SK하이닉스 때문에 원익 IPS 이야기하신 건가요? 삼성전자 때문에? 네, 맞아요. 네, 근데 일단 키워드는 뭐 네. 저도 요즘에 시장이 힘들다 보니까 맞아요. 저도 잘 생각이 안 나요. 솔직히 다 힘듭니다. 네. 일단 원익 IPS 뭐 특별히 정말로 임팩트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일단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흐름을 조금 따라가는 장비주들의 흐름들이 보이길래 여기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에서 매수 타점을 잡아보면 좋을까라는 관점에서 한번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일단 반도체, 디스플레이, 태양광 장비까지 제조를 하고 있어요. 이쪽이 매출 비중의 전체 한 90% 정도를 차지하고요. 나머지는 유지 보수 그리고 기술 용역 이런 쪽이 10% 정도 됩니다. 19년도에 테라세미콘이라는 업체 기억하시는 분들은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합병하면서 이제 국내 최대의 대형 장비 기업으로 도약을 했고요. 전방 산업인 반도체 재고가 계속 증가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더불어서 경기 침체 우려, 업황 부진 이런 것들 때문에 고객사의 투자가 늦어지면서 사실상 실적이 감소 추세로 들어왔었죠. 이게 삼성전자의 감사한 불확실성이 일단 사라졌다라는 게 이런 장비 업체들에게는 가장 큰 호재가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보면은 일단 고객사 내에서 비중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모습이 보이는 가운데에서 감산 가능성도 불확실성 이런 것들을 지금 시장에서 가뜩이나 확실해도 안 가는데 불확실성까지 같이 끼어 있다라고 하면 주가가 정말로 움직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거든요. 그런 것들이 해소됐다라는 거는 긍정적으로 보이고요. TSMC가 애플이나 이런 주 고객사들을 대상으로 해서 또 파운드리 그리고 웨이퍼 이런 쪽의 평균 판매 가격을 인상할 것이다. 인상에 성공할 것이다라는 전망들도 이런 장비 업체들에게는 조금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메모리 투자 지연 여파가 본격적으로 반영이 되는 건 4분기부터일 겁니다. 그래서 이 4분기에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것은 반도체, 장비, 소재, 부품주 중에서 얼마나 평년 대비했을 때 실적 방어를 잘 하는지 이런 부분들 반드시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4분기가 향후 내년 그리고 내후년의 실적이 개선될 때 얼마나 빠른 속도로 개선이 될 것인가 정말로 이 회사가 경쟁력이 있는 업체인가를 판별하는 중요한 분기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전기전자 관련 기업들은 주가 업황을 보통 선반영을 한다고 합니다. 최대 한 12개월에서 18개월까지 선반영을 하기 때문에 지금의 삼성전자, SK하이닉스처럼 주가가 내년 상반기를 지난 하반기를 미리 당겨서 주가가 오른다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는데 이건 외국인들 맘이에요. 이렇게 사다가 또 돌아서서 순환매 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주가적인 측면과 이런 것들을 이론적으로 결합시키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1년 PER 예상 포워드로 봤을 때 한 10배 수준 정도에 머물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 하단까지 아직 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리포트나 이런 뉴스들 같은 쪽에서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네. 저는 긍정적으로 보되 특별한 임팩트가 아직까지는 없다. 그리고 시장의 흔들림에 따라서 더 떨어질 확률도 있기 때문에
월봉상에서 매물대 하단 19,000원까지 열어놓고 여기에서 지지받는 모습들이 나오면 그때 한번 접근해보자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익 IPS를 이야기해 주셨어요. 가격 전략은요? 19,000원 제시해 주셨고요. 네. 매수가 19,000원, 목표 주가 32,000원 이야기했습니다. 그 외에도 수급도 빠르게 봐야겠네요. 오늘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무엇을 사고 팔았는지 먼저 외국인부터 보죠. 네, 외국인들 매수하는 종목들 가장 먼저는 이제 며칠째 삼성전자입니다. 네. 가장 많이 한 9월 30일부터 지금 들어오고 있는 매수세 오늘도 이어지는데 매수 강도는 조금 떨어지는데 동시효과에서는 약세로 나오기 시작하네요.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지금 오늘 장중에 나왔던 얘기 미국의 반도체 관련된 장비 쪽에 어떤 제한들을 1년간 유예해주겠다라는 쪽에서 호재로 인식을 했지만 일단 지금 저항이 뚜렷이 나오다 보니까 약간 좀 주춤한 모습들은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 하나솔루션 매수가 강합니다. 근데 하나솔루션을 볼 때 저희가 태양광 얘기를 하는데 그 이면에 롯데케미칼이나 대한유화 같은 석유화학주가 움직이는 배경은 실적 적자고 별로 안 좋습니다. 근데 이게 바닥이 아니겠느냐라는 관점 쪽에서 어떤 주식의 특성상 업황의 바닥이 됐었을 때 들어오는 주가의 동향들 이게 먼저 또 같이 반영하면서 움직인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럼 플러스 알파라고 하게 되면 어떤 2차 전지로 간다 아니면 태양광으로 간다 하는 화학업체들의 변신들이 오히려 주가의 밸류를 좀 더 끌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매도하는 종목으로 보게 되면 LG에너지솔루션이 눈에 띕니다. 일단 많이 좀 선전하다 보니까 차익 매물들 나오는 과정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 밖에 또 카카오는 여전히 지금 시점에서도 부진합니다. 그래서 실적에 대한 부진이나 또 계속 뭐 도덕적 해이까지 나오는 마당에 네. 아직까지 자리를 못 찾고 있는 성장주의 한 축이다. 이렇게 보면서 외국인들의 매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기관 쪽의 매수 매도 동향도 보죠. 주로 사고 판 종목은 무엇이 있을까요? 네, 오늘 기관에서 많이 산 종목은요. 이거 전부 다 2시 반 기준으로 가십게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한화솔루션을 가장 많이 샀어요. 19만 주 가까이 매수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HSD 엔진도 10만 주, 그리고 그 밑에는 현대 로템을 또 한 10만 주 정도 8만 주 이상 매수했네요. 매수하는 모습들이 나타났고요. JB 금융지주도 7만 3천 주의 매수세가 있었습니다. 반면에 일단 매도한 쪽들은 페노션을 좀 많이 매도했어요. 한 28만 주 정도 매도를 하면서 역시나 이런 벌크선 그리고 어떤 상하이 운임지수의 회복은 아직도 좀 요원하다. 라는 부분들로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삼성전자에 대해서 오늘 외국인들은 매수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관들, 특히나 뭐 투신이라던가 이런 금융투자 이런 쪽들 위주로 해서 매도세가 조금 출회가 된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외국인들의 매수 강도가 살아있기 때문에 조금 더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지만 일단 기관들의 차익 실현에 대해서는 조금 민감하게 반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밑에는 삼성중공업도 매도가 나왔네요. 한 20만 주 정도 매도가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이 금융지주, 은행주에 대해서도 약간은 갈리는 행보를 보여주고 있어요. JB금융지주나 미래에셋증권 이런 쪽들은 기업은행까지 매수를 해줬는데요. 반면에 우리금융지주 이런 쪽들은 또 매도를 했고요. 약간씩 좀 같은 업종 내에서도 종목별로 좀 선호도가 다른 것 같습니다. 그 밑으로는 LG디스플레이 그동안에 이제 좀 사왔던 종목인데요. 이것도 13만 주가량 매도가 나온 것 같고요. 기아도 지금 노조 쪽에 또 문제가 좀 발생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13만 주의 기관 매도세가 출회가 됐고요. 마찬가지로 현대 로템 방산주 중에서는 샀지만 또 방산주 중에 한국항공우주는 기관 쪽에서 11만 주 정도의 매도가 나온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시장의 마감 상황 살펴봤는데요. 지수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 볼게요. 코스피, 코스닥 계속 빨간불이 유지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최근에 그 대형 시총 상위, SK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잘 버텨주고 있으면서 지수를 그래도 좀 유지하고 있어요. 현재 2201선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코스닥은 전거래일보다 0.14%, 전일 4% 안팎의 폭락을 보여주고서는 강보합인 거는 여전히 시장이 반대 매매라던가 좀 불안해하는 요인들이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현재는 670.6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마감 동시효과 함께 하셨습니다.